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소 전직 판사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만시지탄인데요. 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구속 기소해서 정말 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찰 발표를 보면 47개 혐의로 이제 법정에 서게 됐는데 우리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보셨던 혐의는 뭐였습니까? 예, 강제징용 사건이 아무래도 언론에서 많이 회자됐고요. 예. 어, 그다음에 거기 재판 거래, 재판 개입 부분에서는 그게 좀 가장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된 게 법관 인사 불이익을 준 부분, 이게 상당히 큽니다. 예. 어, 지난번에 이제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이제 안택은 법정 구속 2년이 선고됐습니다만은 그 사건 같은 경우는 딱 한 사건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준 건데 그것이 직권남용죄 인정돼서 징역 2년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는 여러 명의 판사들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돼 있고 그 부분이 이번에 공소장에 포함됐는데 이 부분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혐의입니다. 네, 유리없고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제 재판을 해야 하는 법조인들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재판이 될 텐데 이제 현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판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뭐 5분 농선을 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됨으로써 이 사법농단 전체적인 그 큰 흐름, 큰 범죄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들도 이제 더 이상 그렇게까지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재판할 수 있는 여지는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예. 오죽하면은 현직 대법원장, 전직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였겠느냐 이겁니다. 아하. 그만큼 범죄 혐의가 엄청나게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에, 지금 뭐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런 사건에서 이게 무죄가 선고된다든지 예.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가 100여 명이다라는 보도가 있죠. 따라서 재판부 배당이 잘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지금 관심거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재판부 배당은 이제 컴퓨터에서 자동 배당이 되긴 하는데요. 예. 지난번에 임정원 차장에 대해서 재판부 새로 신설한 재판부에 배당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재판부에 배정이 됐을 경우에 다시 재배당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이 사건의 배당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조금이라도 편파적인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배당이 될 경우에는 다시 재배당하는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피 생각됩니다. 신청이나 재척 사유가 받아들일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그런 변호사 걸 감안해서 미리 이제 재배당을 하는 거죠.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양 전 대법관 기소 후에 검찰이 연루된 법관 처리 방향도 검토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거리인데요. 예,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거의 100여 명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광범위하죠. 예. 실제로 검찰 조사를 받은 판사들 숫자도 거의 100여 명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그 중에서 기소될 수 있는 사람들은 100여 명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뭐 한 20여 명 정도 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20여 명 구분하신 기준은 뭡니까? 우선 저희 민변에서 탄핵 분과에서 탄핵 대상자로 선정한 사람만 해가지고 지금 16명이거든요. 예. 그 정도로, 그 16명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양승태 공소장을 토대로 해서 추가로 또 몇 명이 나온다고 하면은 대략 20여 명 정도 선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으로 20여 명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변호사님은 이런 징계 처리와는 별도로 법관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탄핵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탄핵 대상자 명단으로 지금 이미 저희 탄핵 분과에서 제가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만은 네. 10명의 변호사님들과 같이 논의해가지고 16명의 탄핵 명단이 이미 발표됐고요. 또 추가로 더 발표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 어떤 절차가 이제 남은 겁니까, 그러면?
저희 민변에서는 이제 탄핵 대상자 명단을 3차에서 또 발표를 하게 되면은 예. 그다음 수순은 이제 국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선은 떠나가는 거고, 다만 민변이 포함된 시국회의 차원에서 이런 탄핵의 정당성과 탄핵 대상자 명단을 널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법관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적극적입니까? 지금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처리가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지금까지는 소극적이었습니다만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탄핵의 필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그러니까 그전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이 되지 않았을 때만 해도 이게 임종원 선에서 또 꼬리 자르기가 되면 윗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는데 뭐 밑에 판사들만 어떤 탄핵한다는 게 좀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좀 있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양승태 구속영장과 공소장을 통해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 많이 추가됐고 거기에 100여 명의 관여 법관들의 어떤 행위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공소장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없었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도 탄핵 대상자 명단을 정하는 게 상당히 좀 까다로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이제 없기 때문에. 2월 내에 발의하고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해야 된다. 이제는 양승태 공소장까지 나왔기 때문에 탄핵 대상자 명단이 거의 확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탄핵 발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사법권의 독립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법관 탄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근데 역시 판사의 독립성을 해치는다. 그 과도한 정치적인 개입이다 이런 또 반론도 있습니다만. 이미 사법농단 사건을 통해서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 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탄핵을 추진하는 곳이 국회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헌법에 정한 국회 권한이지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 추진과 정치적 어떤 사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드리셨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법권의 독립, 또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길이다. 이런 주장이시군요. 네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변 네, 감사합니다. 사법농단 TF의 탄핵 분과장 서기호 변호사였습니다.